자, 우리가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S. 자, 복소 전력을 우리가 S라고 하는 약자로 이제 약속해서 표시를 했었고, 이거는 자, V 그러니까 라고 표현을 하기도 여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RMS 값이 아닌 경우에는 이 앞에 2분의 1이라는 게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합으로 표현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을 하는 전력 혹은 소모가 되거나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전력을 얘기하는 거고, 무효 전력은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시스템 내에서 전원과 인덕터 혹은 커피터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전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은 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복소 전력에 자, 매그니튜드를 취하면 그게 뭐다? 피상 전력 혹은 겉보기 전력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자, 에버리지 파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 그 피상 전력의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VRMS, IRMS 값은 그러니까 매그니튜드 값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저 성분이 아니라 매그니튜드 값이라고 생각해야 돼. 매그니튜드 값에다가 이제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 자, 피상 전력의 실수부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뭐 평균 전력 혹은 유효 전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P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상 전력 혹은 겉보기 전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겉보기 전력이 복소 평면상에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의 자, 실수축에 해당되는 성분을 우리가 평균 전력, 그다음에 허수축에 해당되는 성분을 우리가 무효 전력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PA라고 했을 때 실제로 뭐 발전소든 뭐 어디선가 이제 보내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발전을 해야 되는 그 양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 전력이라고 하는 이만큼을 생산을 해야 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소모하거나 혹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얘는 사실 크면 클수록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적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테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어떤 수치로서 나타내기 위해서 도입한 게 여기 있는 것과 같이 파워 팩터예요. 그래서 파워 팩터라고 하는 것은 자, 겉보기 전력이라고 하는 PA 값 분의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평균 전력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지금 PA라고 하는 지금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VRMS 곱하기 IRMS 값이고, 이것 분의 자, 평균 전력이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유효 전력이잖아요. 그래서 나타내는 게 지금 코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타 값은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뺀 것과 같다라고 정의가 돼요. 자, 요거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일단 외워야 될 거, 이거는 외우되, 자, 여기 써 있는 VRMS랑 IRMS는 페이저 성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매그니튜드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소 전력을 얘기할 때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붙였잖아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지. 그렇지? 매그니튜드 입장에서는 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그러니까 공획 복소수 형태여도 매그니튜드는 동일해요. 달라지는 건 위상이 이제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로 가거나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바뀌는 그것만 차이가 났었죠. 자, 그리고 외워야 될 게 파워 팩터라고 하는 것이 자,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서의 세타 값은 자, 파이 V에서 써줘야지 여기. 파이 V에서 파이 I를 뺀 것으로 정의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자, 로드 임피던스 GL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파워 팩터를 계산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의 L 값은 뭐 인덕터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이제 로드의 약자로서 L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저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를 그릴 거고, 우리가 자, 여기 페이저를 이제 복소 평면상에서 나타낼 건데, 자, 기준을 전류를 잡읍시다.
전류의 위상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으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여기 X축을 우리가 X축상의 전류의 위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 대비 상대적으로 전압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표시를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로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그냥 저항 성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V라고 하는 전압은 자, 우리가 앞에서 오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러면 GL 곱하기 I가 될 텐데 여기서 GL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여기 저항만 있으니까 저항값인 R을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R 곱하기 I인데 R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순실수라고 하는 게 내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실수 성분만 있는 거야. 그럼 허수 성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얘는 위상이 0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우리가 페이지 형태로 나타나면 뭐 V 뭐 RMS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일단 뭐 V라고 하는 전압에 자 위상 뭐 파이 V라고 합시다. 그리고 전류 같은 경우는 자 매그니튜드니까 I RMS의 자 위상 파이 I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요 관계식들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거는 R 곱하기 IRMS의 파이 I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두 개가 등식이 성립하려면 여기 있는 VRMS 값과 R 곱하기 IRMS 값이 같으면 되고 그쵸? 그리고 또 뭐가 같아야 돼? 얘네 둘이 같아야겠죠. 그러면 자 전압과 전류가 서로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 위상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위상을 전류를 기준으로 지금 그린다고 하면 전류와 전압이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자,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라고 하는 요 입장에서는 둘이 같은 값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파워 팩터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게 되면 저항만 있는 경우에는 모두 다 유효 전력이 되는 거야. 무효 전력 성분이 하나도 없고 겉보기 전력이 혹은 여기 있는 피상 전력이 유효 전력이 전부 다 돼버리니까 1이 되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정의했던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여기 세타 대신에 0이라는 값을 넣으면 역률이 1이 되는 요 계산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저항만 있는 경우예요. 저항만 있는 경우는 뭐 역률이 당연히 1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허수 성분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무효 전력 성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보면은 GL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GL이라고 하는 것이 J 오메가 L. 그러니까 인덕터만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거는 커패시터만 있는 경우 J 오메가 C분의 1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아까 여기를 이제 전류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자, V의 입장에서 GL 곱하기 I가 되는데 자, GL 대신에 지금 J 오메가 L을 넣게 되면 J 오메가 L을 넣고 여기에 전류 매그니튜드의 파이 I로 하고 요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V의 파이 V로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매그니튜드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요 J를 제외한 저것의 곱과 같으면 되죠. 그렇죠? 인덕터만 있는 경우에는 V라고 하는 매그니튜드는 오메가 L 곱하기 I와 같으면 되겠지. 자, 위상 입장을 봅시다. 파이 V라고 하는 위상은 지금 여기 있는 요 J 값 그리고 여기 파이 I 값의 곱으로 표현하면 되죠. 자,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 매그니튜드 1에 자, 90도의 위상을 갖는 것이 저 J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극좌표의 곱셈 연산에서는 매그니튜드는 매그니튜드끼리 곱해주고 위상은 위상들끼리 더해줬었지. 그래서 90도와 파이 i를 더하게 되면 자, 파이 i 더하기 90도가 되겠죠. 자,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압의 위상이 지금 여기 위치에 있어. i가
전압의 위상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자, 전압과 전류 사이에 90도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죠.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를 우리가 아까 세타로 정리했고 그 세타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계산하게 되면 역률이 됐었는데 90도만큼의 차이가 있고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자, 이 경우는 여기 뒤에 써 있는 것처럼 자, 플러스 90도가 돼서 코사인 세타 값이 0이 돼요. 저 경우에는 실제로 일을 하는 성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피상전력이 분모에 있고 분자에 이제 유효전력이 들어가거나 유효전력 혹은 이제 평균전력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일을 하는 성분이 하나도 없고 다 무효전력인 경우에 해당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이지만 자, J 오메가 C를 보면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J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자, 마이너스 J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자, I 곱하기 파이 I 곱하기라구나. I의 파이 I가 이 파이 V랑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 지금 여기서 매그니튜드는 얘와 얘가 같은 값을 가지면 되죠. 위상의 입장을 봅시다. 위상의 입장을 보면은 자, 마이너스 J라고 하는 것은 각도가 얼마일까? 도연아? 그렇지. 예. 요거는 1에 마이너스 90도에 해당되죠. 그래서 자, 파이 V는 자, 파이 I 마이너스 90도 해당돼요. 그러면 이 위치에 있게 되지.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90도 뒤쳐져 있는 경우예요. 90도 뒤쳐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의 값이 나오는 거고 자, 코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는 항상 0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당연히 0의 값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제 뭐 여기 3번을 나가기 전에 앞으로 리딩 파워 팩터라는 얘기와 레깅 파워 팩터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역률 보정을 해야 되는데 역률 보정을 하기 위해서 추가해 줘야 되는 그 소자가 두 개야. 두 개 중에 하나야 무조건. 커패시터나 인덕터 중에 하나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뭘 넣어줘야 될지는 알아야 되지. 그거를 레깅이냐 리딩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깅과 리딩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딩이라는 거는 앞서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위상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위상이 앞서 있다라는 거고, 레깅이라는 건 위상이 뒤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준이 필요하지. 뭐보다 앞서 있냐, 뭐보다 뒤쳐져 있냐라는 얘기가 돼서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앞으로는 기준을 일단 그러니까 두 가지 조심해야 되는데 어드미턴스와 우리가 임피던스가 지금 혼용돼서 나올 거예요. 근데 레깅이냐 리딩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임피던스야.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볼 거고 자, 전류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자, 임피던스와 전류를 기준으로 볼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이거는 뭐였지? 그러니까 인덕터, 커패시터 중에 인덕터에 해당되는 거였죠. 그렇죠? 요거는 인덕터에 해당되는 거였고 요거는 커패시터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자, 전류를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 전류가 있다고 봅시다. 전류를 기준으로 보면 커패시터보다 그러니까 커패시터 입장에서는 전류가 앞서 있는 거야, 뒤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커패시터 입장에서는 전압과 전류를 비교했을 때 전류를 기준으로 하면 앞서 있을까, 뒤쳐져 있을까? 자, 기준이 뭐라 그랬어? 전류를 기준으로 본다 그랬어요. 자, 일단 내가 임피던스를 가지고 표현한 거죠. 자, 임피던스를 가지고 표현한 페이저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게. 페이저를 갖다가 이제 복수평면사에 표현했고, 자, 전류의 위상이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자, 전류의 위상은 여기에 있어. 지금 요 0이라는 위치에 있어. 전압의 위상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전류가 그러니까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어떻게 되는 거지? 90도 앞서 있지. 그치? 자, 이 경우를 우리가 리딩 파워 팩터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리딩 파워 팩터인 경우가 자, R과 C가 있는 건데 뭐 R이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커패시터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커패시터가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전류의 위상이 여기 있고, 인덕터의 입장에서는 전압의 위상은 여기, 그러니까 플러스 90에 위치해 있잖아. 그러면 전류는 전압보다 뒤쳐져 있는 거지. 이런 경우 우리가 레깅 파워 팩터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 거고, 자, 인덕터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레깅 파워 팩터로 판단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뭐 RLC가 다 있는 회로가 있을 수 있겠지. 당연히 뭐 있겠죠. RLC가 다 있는 회로에서는 그러면 이게 뭐 레깅이냐 리딩이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지금 뭐 전류를 기준을 이렇게 잡고 이거보다 이쪽에 있으면 그때는 레깅이에요. 전류가 뒤쳐져 있는 거잖아. 이 위치에 있으면 리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평 현상을 그리고 전류 대비 전압의 위상이 어느 쪽에 어느 사분면에 있냐, 그러니까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를 판단해서 이게 리딩이냐 레깅이냐를 판단하면 돼요. 자, 이 경우가 레깅에 해당되는 거고 이 경우가 리딩에 해당되는. 이해돼요? 자, RLC가 섞여 있더라도 커패시터가 더 도미넌트하게 동작을 하면 리딩이 되는 거고 인덕터가 더 도미넌트하게 동작을 하면 레깅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나머지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자, 저항과 지금 리액턴스 성분이 같이 있는 경우예요. 자,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이 같이 있는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인덕터만 있는 경우는 여기 플러스 90도에 위치했었고 순수하게 커패시터만 있는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 90도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항과 리액턴스 혹은 뭐 저항과 커패시터 혹은 저항과 인덕터가 섞여 있는 경우는 요 사이 어딘가쯤에 위치하겠지. 그치? 이거 이해돼? 이거보다 넘어가진 않을 거잖아. 그쵸? 이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자, 0도부터 90도, 혹은 0도부터 마이너스 90도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파워 팩터 입장에서는, 자, 어디가냐?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물론 이제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마이너스 90도부터 0도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경우, 다시 말하면 커패시터가 좀 더 도미넌트하게 위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리딩 파워 팩터라고 표현을 할 거고 앞으로. 그리고 자, 여기 0도부터 90도 사이, 그러니까 여기 1사분면상에 위치하는 경우를 우리가 인덕터가 도미넌트하게 동작하는 경우 1사분면상에 위치하게 될 거고 이 경우를 우리가 레깅 파워 팩터라고 얘기할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리딩이냐 레깅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추가해 줘야 될 그 소자가 뭐 인덕터인지 커패시터인지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리딩이냐 레깅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고, 자, 리딩 파워 팩터를 나타내는 거는 여기 써 있듯이 커패시터가 도미넌트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레깅 파워 팩터는 인덕터가 도미넌트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자, 리딩이냐 레깅이냐를 판단할 때는 자,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 있으면 리딩, 전류가 전압보다 뒤쳐져 있으면 레깅이라고 판단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요거를 우리가 하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어차피 기억이 다 안 나지, 그치? 자, 지금 보면은 어떤 공장이 있고 거기서 자, 100kW를 뭐 소모하고 있대요. 자, 일단 소모되는 전력은 유효 전력이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100kW라고 하는 이거가 자, 유효 전력 혹은 평균 전력에 해당돼요. 그리고 지금 자, 220VRMS만큼의 전압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자, 파워 팩터가 0.85인 경우, 자, 레깅이네요. 그리고 파워 팩터가 0.95인 경우 역시나 레깅이고 저 둘 사이에 뭐 에피션시를 뭐 그러니까 전력의 입장에서 에피션시를 비교해 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게 파워 팩터가 있고 VRMS 값이 있고 그다음에 자, IRMS 값은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자, IRMS 값이 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이고 그리고 여기서 자, 평균 전력에 대한 게 나와 있죠. 자, 0.85인 경우 그리고 0.95인 경우. 자, 레깅이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인덕터가 도미넌트하게 동작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인덕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인덕터라는 게 꼭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레깅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인덕터가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동작하는 그런 회로인 거고. 자, VRMS 값은 고정이 되어 있죠. 지금 220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평균 전력에 해당되는 저 P 값도 여기서 고정이에요. 100kg, 아니,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를, 하나 더 봐야 되는구나. PA라고 하는 우리 피상전력도 같이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겉보기 전력도 구해봅시다. 자, 겉보기 전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VRMS 값에다가 IRMS 값을 곱해서 구한다라는 게 PA라고 하는 거는 VRMS 곱하기 IRMS로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었고, 자, 평균 전력 P는 그치. 유효 전력 P는 VRMS 곱하기 IRMS MS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 해당됐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요 파워 팩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코사인 세타 값이죠. 맞아? 파워 팩터라고 하는 게 코사인 세타랑 같았잖아. 그러니까 요게 결국은 PF 값과 같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공식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VRMS 곱하기 IRMS 곱하기 PF라고 하는 파워 팩터를 곱하게 되면 그게 평균 전력이 되는 거고 공식을 이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이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 VRMS 값 대신에 220 넣고 파워 팩터 대신에 여기 주어진 0.85 그리고 0.95 값을 넣고 그리고 평균 전력이 지금 100kW니까 100kW에 대한 10의 5승 넣고 계산하게 되면 자, IRMS 값이 여기서는 0.85일 때는 534.8 그리고 여기 RMS 빠졌어요. 지금 0.95 파워 팩터인 경우에는 478.5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피상전력을 구해보면 자, 피상전력은 우리가 지금 요 공식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에 우리가 위에서 구한 IRMS 값을 넣어서 혹은 자, 여기 있는 요 평균 전력을 평균 전력에서 파워 팩터로 나눠줘도 되지. 평균 전력을 파워 팩터로 나눠줘도 되지. 어차피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구하신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앞에서 구한 전류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요 100kW라고 하는 값을 파워 팩터로 나눠줘도 돼.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자, 이 경우에 지금 117.66kg 117.66kg가 나오고 자, 이 경우는 같은 공식에 넣어서 풀면 105.3kg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발전소에서 실제로 발전을 해야 되는 양은 그러니까 100kW의 평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이 아니라 발전소에서 공급해야 되는 양, 실제로 발전을 해야 되는 양은 얼마예요? 생산해야 되는 양은 이만큼인 거지. 그렇지? 실제로 소모되는 평균 전력, 유효 전력은 동일해요. 100kW로. 근데 발전해야 되는 양은 지금 보면은 파워 팩터가 0.85일 때 여기 어디 계산해 보면은 그거 계산은 안 했구나. 예. 지금 요 둘 차이가 한 12kW 정도 나오는데 12kW 정도의 발전을 더 해야 돼요. 맞아요? 뭐가 효율적인 거야? 더 많이 생산하고 그러니까 같은 소모를 하는데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 쪽과 조금 덜 생산해도 되는 쪽 아래쪽 0.95인 경우가 조금 더 효율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워 팩터 프랙션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파워 팩터라는 거를 보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 지금 사실 뭐 전류는, 그러니까 뭐, 안 구해도 됐었는데 일부러 구한 이유가,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면은, 자, 전류가 이만큼의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자,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했어. 근데 그 전기가 뭐 학교로 오든 뭐 집으로 가든 어디든 가야 되잖아. 가야 될 때 당연히 어떤 전송 선로를 타고 가야겠죠. 자, 전송 선로라고 하는 거는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뭐 저항 혹은 임피던스가 존재해요. 여기서는 그냥 실제로 이제 저항이 있다, 존재한다고 봅시다. 자,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전송 선로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로스는 I 제곱 R에 해당된다라고 그러니까 I 제곱 R에 해당되죠. 그렇죠? 자, R 값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에너지 소모가, 그러니까 전송 선로상에서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요. 그러면 전류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지. 그렇지? 지금 여기 보면은 얘는 큰 전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고 얘는 작은 전류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전송 선로상에서의 에너지 로스도 얘가 훨씬 적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파워 팩터를 갖다가 그러니까 파워 팩터 보정을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 로스가 이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이 로스만큼 발전소에서는 더 생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kW를 소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만큼의 소모가 또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만큼을 추가로 더 생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 로스 입장에서도 전류 그리고 전류가 낮은 혹은 파워 팩터가 높은 경우가 더 좋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역률 보정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이제 파워 팩터 커렉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 풀이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예제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뭐 궁극적으로는 같은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풀이의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좀 봅시다. 일단 여기서 이해될 거는 이거예요. 자, 아까 우리는 방금 전까지는 지금 임피던스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추가해 줘야 될 때, 자, 전압은 같은 전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병렬로 소자를 추가해 줘야겠죠. 그렇죠? 전압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전압의 크기를 바꾸지 않아야 되고 또 바꾸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유효 전력은 건들지 말아야 돼. 유효 전력 자체는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을 원치는 않아. 역률만 더 좋게 보정하고자 하는 게 지금 하고자 하는 역률 보정의 그러니까 원칙 혹은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임피던스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어요. 임피던스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 역수의 합을 계산할 때 임피던스로 계산하면 좀 계산이 복잡하잖아. 그래서 지금 어드미턴스를 도입한 거예요. 어드미턴스 입장에서는 병렬 연결일 때 그냥 단순 합으로 합성할 수 있죠. 그래서 어드미턴스가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드미턴스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혹은 계산이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면 임피던스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임피던스가 계산이 훨씬 더 복잡하지. 역수의 합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드미턴스로 계산하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 리딩이냐 레깅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리딩, 레깅을 판단할 때는 임피던스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어드미턴스로 우리가 바꿔주면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역수로 되기 때문에 그 리딩, 레깅을 판단하는 기준이 뒤바뀌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GL을 우리가 J 오메가 L이라고 합시다. 자, 이 경우에 임피던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플러스 90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류의 입장에서는 뒤쳐져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 YL이라고 해서 J 오메가 L분의 1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J의 오메가 L분의 1이 돼서 자, 뭐 물론 이제 매그니튜드의 값도 달라지지만 제일 크게 뭐가 달라지냐면 이쪽 방향으로 위치하게 돼요.
어드미턴스의 위상은 반대 방향으로 위치하게 돼. 역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류 전압 간의 관계가 반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임피던스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 세타 D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 각도만큼으로 줄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각도가 줄어들었으니까 코사인 세타 입장에서는 1에 좀 더 가까운 값을 갖게 될 거고 역률이 커지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자, y라고 하는 값을 yt라고 하는 값으로 바꾸고 싶어.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 평균 전력. 다시 말하면 실수 성분은 바뀌지 않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자, 이거를 우리가 직교좌표 계로 표현하게 되면 AT라고 하는 값과 JBT라고 하는 값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A 플러스 JB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실수값은 같으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YT라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거는 YT라는 값이고 Y라고 하는 값에다가 여기 지금 Y1이라고 하는 걸 추가해요. Y1을 더해주면 돼. 자, 덧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드미턴스로 바꿔줬고 병렬로 추가하기 때문에 덧셈으로 계산해요. 여러분들이 임피던스를 계산할 것 같으면 역수의 합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그냥 뭐 계산상 편하니까 우리가 어드미턴스를 유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 위에다 쓸게. AT 더하기 JBT라고 하는 게 YT에 해당되는 값이고 거기에 지금 A 더하기 JB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Y1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서 이 관계가 그러니까 이 관계식이 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 실수 성분의 값은 바뀌지 말아야 돼. 그러면 얘랑 같은 값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값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전력의 값은 그러니까 평균 전력, 유효 전력의 값은 변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얘와 얘를 더했을 때 같은 값을 가지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J를 그냥 빼주고 BT라고 하는 값이 B1인가? 아, B구나. B 더하기 아, B 더하기 자 Y1이라고 하는 거를 실수 성분 없고 허수 성분만 있다라고 해서 이걸 JB1이라고 합시다. 더하기 B1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야? B 값은 우리가 목표를 정한 그러니까 처음 주어진 B 값은 알고 있고 그리고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한 BT 값도 알고 있어요. B1 값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B1이라고 하는 거는 BT에서 B를 빼주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자,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좀 지워볼게요. 결국은 자, 요 값의 차이만큼 이게 값을 가지면 되겠죠. 자, B1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서 이거를 뺀 값이 이것과 같으면 된다는 거잖아, 지금. B1이라는 것이 BT-B잖아. 그쵸? 여기에 허수 성분, 여기 Y축상에 찍히는 성분이 허수 성분이고 이게 BT 값이고 여기 B 값인데 이 둘 사이의 차이만큼 가지는 이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해돼? 대신에 지금 자 여기 4사분면, 그러니까 어드미턴스 입장에서 4사분면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임피던스 입장에서는 지금 1사분면에 위치했을 거고 그러면 인덕터가 우세하게 동작하는 회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각도를 지금 세타 D로 줄여주기 위해서 자 어드미턴스 입장에서 1사분면에 위치하도록 하는 소자를
넣어준 거고 임피던스 입장에서는 4, 4분면에 위치하게 되겠지. 역수니까. 그러면 지금 Y1이라고 하는 거는 커패시터겠죠. 여기 B1이라고 하는 만큼의 매그니튜드 값을 가지게 하는 커패시터를 추가해 주면 되는 거예요. 커패시터를 좀 더 정확하게는 병렬로 추가해 주면 되는 거지. 좀 어렵지. 네. 자, 질문을 좀 합시다.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리딩이냐 레깅이냐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추가해 줘야 되는 소자가 둘 중 하나예요, 무조건. 인덕터를 추가해 주든지 커패시터를 추가해 주든 둘 중 하나예요. 저항은 아니야. 저항을 추가해 주는 순간 유효 전력 성분이 달라져요. 유효 전력 값이 달라지는 건 원치 않아. 유효 전력은 같은 값을 유지해야 돼. 그러면 순수한 인덕터나 순수한 커패시터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리딩이냐 레깅이냐를 판단해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자, 리딩인 경우 혹은 레깅인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피던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자, 인덕터는 임피던스의 입장에서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깅이야. 커패시터는 임피던스 입장에서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뒤쳐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딩이에요. 근데 이제 어드미턴스로 바뀌게 되면 역수이기 때문에 그 표현되는 4, 4분면이 뒤바뀌어요. 커패시터가 1, 4분면, 그러니까 어드미턴스 입장에서는 커패시터가 1, 4분면에 위치하고 뭐지? 인덕터가 4, 4분면에 위치해. 그러니까 요것만 좀 주의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자, 결국은 지금 이제 첫 번째 예제에 대한 풀이 방법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같은데, 요것들을 우리가 직교좌표계로 표현을 해서 실수 성분은 변하지 않고 허수 성분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 값을 계산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예제를 같이 하나 풀어봅시다. 자, 이게 첫 번째 예제고, 그리고 지금 여기 두 번째 예제가 있는데, 첫 번째 예제와 두 번째 예제가 풀이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뭐 둘 다 뭐 궁극적으로는 같은 풀이 방법에 해당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용하기 편한 걸로 사용하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여기 풀이 방법은 그러니까 옛날 교재에 나왔던 예제에 대한 풀이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알렉산더 책에 나와 있는 풀이 방법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요 문제는 과거에 그러니까 옛날 책 기준으로 여기 예제 10.13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예제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요 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 요 두 개의 풀이가 좀 간략화되어 있는 거는 앞에서 풀었던 내용을 그냥 갖고 왔어요. 앞에서 풀었던 내용을 갖고 온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자, 여기 회로에 역률 보정을 해서 리딩 파워 팩터 0.95, 0.98, 그리고 오메가 값이 1인. 그러니까 오메가 값이 1일 때 리딩 파워 팩터로 0.98이 되도록 만들어 달래. 그러면 리딩 파워 팩터니까 일단 지금 얘는 뭐가 우세한 거지? 커패시터, 인덕터 중에? 성빈아. 리딩 파워 팩터이고 0.98이야. 그러면 어? 그렇죠. 네. 커패시터가 우세하게 동작하는 회로예요. 자, 그리고 파워 팩터가 0.98이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0.98이라는 것도 알려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 두 개는 앞에서 계산되었던 걸 갖고 왔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한데, D라고 하는 건 전체의 임피던스예요. 전체의 등가 임피던스를 계산하면 지금 뭐 직교좌표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되고,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 바꿀 거예요. 그래서 수를 취해서 어드미턴스 계산하게 되면
자, 직교좌표계는 이렇게 표현되고, 자,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페이저 다이어그램 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실수부, 그러니까 요 임피던스에 대한 거, 실수부 0.4에 허수부 1.2, 그리고 그 사이 끼인 각이 71.6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어드미턴스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0.25, 그다음에 마이너스 0.75, 그리고 자, 요 사이 끼인 각이 마이너스 71.6도에 해당되는 걸로 나와. 자, 지금 원래 주어진 이 회로를 보면 전체 임피던스 입장에서는 지금 레깅 파워 팩터를 갖고 있죠. 그렇지? 여기가 전류에 해당되고 여기가 지금 이 위치가 지금 이제 전압에 해당되는 거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뒤쳐져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자, 뭐 요거 이해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임피던스 입장, 어드미턴스 입장에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자, 71.6도이기 때문에 지금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게 되면, 파워 팩터를 계산하게 되면 그게 0.32에 해당되는 거고, 1사분면, 임피던스 입장에서 지금 1사분면 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레깅인 거예요. 레깅 파워 팩터예요. 이거를 리딩 파워 팩터로 바꾸라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허수 성분, 그러니까 실수 성분은 동일하게 0.4여야 되고, 아니 이걸 기준으로 하면 되지. 자, 어드미턴스 입장을 봅시다. 단순 덧셈을 하려면 어드미턴스를 가야 되잖아. 그래서 실수 성분은 0.25로 동일해야 되고, 지금 이쪽 방향으로 적당한 허수 성분을 더해줘서, 다시 말하면 커패시터를 더해줘서 어떻게 해야 돼? 자, 최종 값이, 이거 계산해야 되는구나. 네, 최종 값이 저기 0.98, 코사인 세타가 0.98이 되도록, 그러니까 세타 값이 여기 있을 거고 그 세타 값이 0.98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이해돼? 자, 다시 표정들을 보니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지금. 다시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이야. 얘 보지 마. 얘 보지 말고 얘만 봅시다. 이게 현재 상황이야. 여기에 어드미턴스를 병렬로 추가할 거예요. 병렬 추가하면 지금 내가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어떻게, 여기 있구나. 자, 파워 팩터 0.98에 해당되는 코사인 값이, 코사인 값,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0.98이 되도록 하는 세타 값이 여기 11.5도예요. 최종 목표는 11.5도인 각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요 값이 11.5도가 되면 돼. 그러면 자, 여기 요 값이 있고 여기에 이 값을 A라고 합시다. 뭐 계산하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나오는데 지금 계산기도 계산을 해야 돼서 우리가 실수 성분값 알고 있고 세타값 알고 있으면 이 값 구할 수 있지. 그치? 구하면 되는데 일단 뭐 계산을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자, 요 A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A라고 하는 값은 자, 마이너스 0.75에다가 자, 플러스 방향으로 우리가 추가해줘야 되는 Y1이라고 하는 값을 더했을 때 나올 수 있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수 성분은 항상 유지돼야 되고 헛성분 바뀌게 되는 요 Y1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준 값만큼 여기에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값을 찾아주는 거를 우리가 직교좌표를 이용해서 할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0.32라고 하는 레깅 파워 팩터를 가지는 거는 지금 요 각도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0.98이라고 하는 파워 팩터를 갖기 위해서 지금 아까 썼다가 지웠는데 이게 11.5도가 돼야 되고, 자,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 지금 여기 실수 성분과 허수 성분 값이 나와 있잖아요. 저기서 저 실수 성분의 값이 그러니까 새로, 그러니까 최종 그러니까 YT라고 하는 것이 0.25라고 하는 값을 무조건 그렇죠. 실수 성분 값은 0.25라는 걸 가져야 되고 허수 성분 값은 이제 뭐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허수 성분 값은 이제 뭐 구하면 되고, 자, 요 값은 공유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이 값과 요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 이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방향으로 뭔가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 그 값을 이것과 이것의 합으로서 구할 수 있다, 혹은 차로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방금 얘기했던 그 얘기들이에요. 자, 11.5도라는 값은 파워 팩터 0.98이라고 하는 값에서 나온 거고, 0.25라고 하는 거는 실수 성분은 바뀌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구한 요 Y라고 하는 어드미턴스의 실수 성분, 이 값을 갖게 된 거고, 자, 이 값과 끼인 값을 알고 있으니 여기 있는 요 탄젠트 값을 가지고 요거를 계산할 수 있죠. 0.051이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가져야 되는 값이야. 그러면 자, 마이너스 0.75인 원래 마이너스 0.75였던 허수 성분을 뭔가 여기다가 뭐 x라고 하는 값을 더해서 0.05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굉장히 단순한 방정식이고 0.051 더하기 0.75를 하게 되면 그 값이 x값이 되겠지. 그래서 0.051에 0.75를 0. 그러니까 그 값이 0.801이 나오게 되고, 저게 우리가 추가해줘야 되는 어드미턴스의 값이에요. 허수 성분만 있으면 되지. 이때는 실수 성분 없어도 되고. 그리고 자, 우리가 추가해줘야 되는 값을 계산할 때 어드미턴스로 뭐 끝내도 되는데, 한번 우리가 임피던스를 다시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역수를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자, 0.801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주면 자, 마이너스 j 1.25가 되고, 자, j 오메가 c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j 곱하기 1.25에 해당되니까, 자, 오메가 값 대신에 1 넣고 계산을 하면 커패시턴스 상수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0.8이 나온다. 자, 커패시터라는 거는 어떻게 아냐 하면 우리가 추가해줘야 되는 지금 그러니까 추가해줘야 되는 소자의 어드미턴스 값이 그러니까 여기 1사분면상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임피던스 입장에서는 4사분면상에 위치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리딩이야, 레깅이야. 리딩 파워 팩터를 갖게 되는 거죠. 이 경우. 그렇죠? 전류 입장에서는 리딩 파워 팩터고, 리딩 파워 팩터를 가지고 있는 소자가 커패시터지. 그래서 추가해줘야 되는 소자는 커패시터이고 그 값은 0.8 페럿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헷갈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우는 거지. 그렇죠? 자, 임피던스 입장에서는 여기 위치하면은 커패시터예요. 그리고 이때를 우리가 리딩이라고 해. 그리고 임피던스 입장에서 이 위치에 위치하게 되면, 그러니까 1사분면에 위치하게 되면 인덕터예요. 그리고 저때 레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반대로 하면 돼. 자, 임피던스 1사분면이면 뭐였지? 자, 인덕터고 화면에 위치하면 커패시터고, 이때가 레깅이 되는 거고, 이때가 리딩이 되는 건데, 어드미턴스 입장에서는 이게 반대가 되는 거야. 어드미턴스 입장에서는 인덕터가, 그러니까 이렇게 4사분면에 인덕터가 있는 거고, 이때 레깅이냐 리딩이냐는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레깅, 리딩을 판단하는 게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놓고는 사실 그러니까 얘에서 판단하게 되면 이제 뒤집어지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판단은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판단합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어드미턴스 입장에서 자, 1사분면에 위치하게 되면 커패시터가 되는 거고, 자, 리딩, 레깅은 우리가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리딩 1사분면에 위치하지만 리딩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